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국민을 대표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 오늘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옵니다. 이하경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 앞에 섰습니다. 정혜경 의원이 답변자석을 향해 단상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사도강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죠. 예. 일본이 사도강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한 강제적으로 동원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애로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본인들이 오래전부터 이런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걸 시도를 했겠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사도강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15년 충남 논산군의 여태규님은 사도강산에 끌려가서 갱 내에서 폭약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힘이 장사하셨는데 1943년 9월 얼굴은 검게 변하고 깡마르고 병든 몸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1912년 충남 청양군의 이기상님은 사도강산에서 폭파 작업 중 두 눈을 실명하셔서 가족이 일본에 가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1925년 충남 논산군에 사시던 김종명님은 16살의 나이에 뭐 하는 일인지 모른 채 사도강산으로 갔습니다. 동료가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것을 보고 겨우 도망쳐서 1944년에야 귀국했습니다. 1927년 전북 익산에 사시던 김주형님은 16살이던 1943년 말 징용을 거부하면 형을 대신 데려가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사도강산으로 강제 동원되셨습니다. 1903년 충북 청주의 신수명님은 1943년 10월부터 사도강산에서 일하다가 1945년 2월 17일 10시경 갱도에서 무너지면서 사망하셨습니다. 사도강산의 역사는 이런 노동자들 한 분 한 분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총리님, 이런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번에 이런 유산, 세계 유산으로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등재를 담당하는 그런데 어드바이스를 자문을 해주는 그 조직도 이 모든 것을 좀 균형 있게 말하자면 표시하고 전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증언을 보면 강제로 끌려간 것이 분명한데 우리 정부가 강제 동원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충분한 사과와 배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기본 협약을 할 때 일부 받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시 2005년인가요? 거기에 한일 기본 협약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이 보상 내지 배상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고요.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더 좀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조치들이 돼서 2007년인가요? 법이 만들어서 거의 한 5, 6천억을 우리 국가 예산으로 좀 말하자면 대신 좀 지원해 준 결과도 있었죠. 그렇죠. 일본에게 충분한 배상을 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총리님, 일제 강제 노역의 참상은 사도강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군함도 알고 계시죠? 예. 예. 사도강산 이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지옥섬이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었던 섬에서, 탈출하며 목숨을 잃어야 하는 섬에서
밤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멀리 고향 땅을 그리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총리님, 우쿠시마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우쿠시마호.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22일 일본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은 고향으로 향하기 위해서 부산행 우키시마호에 올랐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 땅, 해방된 조선으로 향하던 조선인 7,000명을 태운 그게 후쿠시마가 아니라 우키시마. 우키시마. 네네. 예,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 보군요. 죄송합니다. 네. 예, 갑자기 원래 목적지인 부산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 일본의 마이즈루 앞 바다에 와서 폭발음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노동자들이 한날 한시에 일본 앞바다에 가라앉은 사건입니다. 원래 항로가 왜 변경되었는지, 왜 폭파되었는지, 누가 일부러 폭파한 것은 아닌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총리님, 조세이 탄광은 들어보셨습니까? 그 탄광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일본 야마구치현 바다에는 바다 위로 솟아오른 굴뚝 같은 모양의 거대한 해저 탄광이 있습니다. 조세이 탄광입니다. 1942년 2월 3일 이 해저 탄광의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바다 위로 올라온 좁은 갱도 안으로 바닷물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183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136명이 조선인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명확하게 그 사안들을 좀 추적을 해서 필요한 요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저의 할아버지도 강제 동원으로 일본에 끌려가셨습니다. 아마 국민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삶이야말로 해방을 간절히 염원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독립운동을 만들어 온 조선 민초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억을 애써 지우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에 밀정이 있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3자 변제를 통해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었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독도의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했습니다.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을 만들었고 사도강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습니다. 뉴라이트 김형석을 독립기념관 관장에 임명했습니다. 김문수,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 관료들의 친일 발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라를 팔아먹는 정부라고 국민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런데 이런 국민 여론을 그리고 국민의 불안함을 미몽이다, 억지주장이다, 갈라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뉴라이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의도를 가진 그런 행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후쿠시마가 왜 우리가 한마디도 못했습니까?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조사관을 파견을 하고 IAEA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그 물질을 채취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그 데이터를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런 후쿠시마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다 그러시면은 정말 그건 서운하죠. 예, 괴담이라고 유포하셨죠. 네, 정말 됐습니다. 괴담에 가깝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번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도 총리님을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용산에 밀정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다라는 말을 불식시키기는커녕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국민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더 불안합니다. 대한민국이 계승할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친일의 논리,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른다면 독립운동가의 정신은 누가 계승하겠습니까?
독립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역사적 교훈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인권의 뿌리입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교육부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호명받은 장관님. 장관이 장관님께서는 초, 중, 고등학교 다니실 때 어머니가 새벽에 만들어주신 도시락을 먹던 세대시죠? 네. 답변자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교육부 학교 급식이 장관입니다. 도입되고 어머니들은 새벽 노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1995년에 시작되었으니 30년이 지나갑니다. 위탁 급식에서 직영으로 또 친환경 급식으로 학교 급식의 질은 계속 향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급식실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력도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은 인정이 되십니까? 네, 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급식실 종사자들이 일하는 급식실 체감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이 아직 존재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체감 온도는 50도가 넘습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화상, 미끄러짐, 손가락 절단, 온열 질환, 세척 세제의 독성 등에 의해서 쓰러짐 등 각종 산재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에 달한다는 사실 보고 받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2017년 수원 건선중 급식 노동자의 폐암 판정 이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면 대책이 마련되어 해결할 만한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교육부는 7년 동안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교육부가 급식실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서 환기 설비를 지금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또 관계기관 TF 운영을 통해서 폐암 건강 검진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7년 동안 아직까지 환기 시설은 학교 현장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강남 영동중학교 급식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강남 영동중학교 사태에서 보듯이 학교 급식은 상상 초월의 노동 강도,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일하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급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장관님, 급식실 조리 실무사 한 명이 담당하는 급식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뭐 워낙 이렇게 한꺼번에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시는군요. 예, 장관님은 몇 명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있으실까요?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뭐 최대한 좀 부담을 좀 줄여드리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1인당 200명이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준을 세우시겠습니까?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률적인 기준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좀 함께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말 우리 아이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좀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식실 인원 충원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학교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급식 인원이 한 명이 줄면 노동 강도는 그만큼 높아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급식 인원 충원을 해결할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뭐 계속 좀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이 안 구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근무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죠. 로봇을 도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루빨리 급식실 산재 사고 예방과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상급식 현장에서 만들어 오던 노동자들은 이미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력은 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상급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급식제도 전반에 대해서 손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장관님, 학교급식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해서 법 개정을 포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논의를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맛있는 이 급식을 만들면서 이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단다라고 말할 수는 우리가 없겠죠. 그럼요. 네. 예. 학교 급식이 없으면 교육과정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가치를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하경 부의장에게 인사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의원석을 향해 단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일본에 의해 나라를 잃고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의 참혹했던 역사와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학교급식 노동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나라 걱정까지 해야 되는 국민은 한숨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에 한숨과 걱정을 들여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일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정치, 잘못된 외교 정책, 전쟁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의료대란, 서민경제 위기 등을 비판하고 국정기조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였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의 말로는 어떠했는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윤석열 정부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가 출발했습니다. 민의를 받드는 국회의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